저는 어제만 해도 최소 한 가지는 후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은 후회가 없는 부러운 삶이셨을까요? 뭐든지 완벽할 것만 같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후회한 적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후회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후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도 할지 모릅니다. 모두가 아는 말이지만 후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게 되던가요? 오늘은 여러 가지 후회 중에 딱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1. 만약의 후회.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하고 싶은 일, 꿈을 그립니다. 그리고 살면서 꾼 꿈이 100% 모두 이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저는 SNS를 보며 더더욱 많이 하고 싶은 일, 꿈 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또한 SNS를 통해 부러움이 늘고 해보고 싶은 일, 꿈 등이 더 늘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만약의 후회입니다. 왜 부러움과 후회가 묶일까요? 저는 최근에 축구에 푹 빠져 있는데요. 매주 주말에 있는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경기를 보며 만약에 내가 손흥민 선수였다면 행복했을 텐데 하고 말하거나 만약에 공부가 아닌 축구만 했다면 행복했을 텐데 하고 말하면서 만약에 행복과 현실의 행복을 비교하며 후회 섞인 말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만약에 후회의 위험한 점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과 추구하지 않은 꿈이 나의 인생이 100% 행복하지 않은 이유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길과 추구하지 않았던 꿈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는데도 말이죠. 저는 청소년 시기 운동선수의 꿈을 이뤘다. 청년의 시기 운동선수처럼 고작 6개월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은 고작 6개월에 무너져 내렸지만 덕분에 저는 만약의 후회에서 하나는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꿈꾸는 만약의 상상 속보다 지금 후회하는 일 몇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주 작은 실천으로 이룰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의 만약에를 지금 해볼 차례입니다. 2. 감정 고통 후회.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생기는 후회입니다. 이런 후회는 늪처럼 계속 빠져들기 쉽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 말은 참았어야 했는데. 저는 몇 명 되지 않는 친구 중 정말 친한 친구에게 심한 말을 하여 근 10개월을 못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후회 속에 푹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후회와 다르게 감정 고통 후회는 배움이 있는 가치 있는 후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의 후회 덕분에 제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매일매일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만 만들게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 고통 후회를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스스로에 대한 용서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2. 후회하는 일을 통해 배울 것을 찾으세요. 배움이 없다면 100%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3.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세요. 100번 결심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강하게 다짐하시고 결심하세요. 4. 다시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다시 분석하고 결심하세요. 행동과 선택이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 다시 분석하고 결심하면 됩니다. 5. 잊어버리세요. 우리의 삶을 늪에서 구출하는 방법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했다면 계속 과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후회는 늘 과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후회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미래도 후회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현재를 알면 미래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후회 속에 있지 맙시다. 이상 폴인싸였습니다. 감사합니다.